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인력 규모가 출범하기도 전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벌써부터 방만한 운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 용역을 거쳐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됐던 98명의 인력이 113명으로 늘어난 인원 승인 요구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인건비는 1억 4천만 원이 더 요구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10일째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너무 이른 사전조사에서 피해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이후 폭우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익산도시관리공단을 놓고 방만한 운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을 거쳐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됐던 98명의 인력이 출범하기도 전에 113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단 인건비는 당초보다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익산도시관리공단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신규 인력 채용과 공무원 파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익산시가 시민공청회에서 밝힌 인력 규모는 98명. 그러나 이제는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9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바꿔서 15명이 늘어난 1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본청 공무원 감원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해당 사무에 종사했던 본청 공무원 감축 계획을 보면 일반직 16명에 공무직 7명, 차원경찰 3명 등 모두 26명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계장급 1명 말고는 자발적인 지원자가 없다 보니 나머지 인원은 본청 다른 부서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결국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은 공단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조직만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본청 공무원이 공단에 가면 신분상 변화가 이루어지는 탓에 기피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의 기간제 인력 증가는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공단 인건비는 당초보다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익산시는 1차에 삭감됐던 추가 인건비를 2차 추경 예산에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을 해서 인력 감축 효과가 있고 하나 더는 인력 감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논의 때부터 우려됐던 조직 비대화와 방만 운영. 이사장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다음 달 출범하지만 벌써부터 인력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됩니다. 산업자원부는 하반기에 전북도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는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특화단지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며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지자체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운영 조례안 상정을 미뤘습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군산과 김제, 부안의 도의원 7명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특별자치단체 설치에도 영향을 줘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시군의 의견 수렴 후 오는 9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캠프의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5개 허브 캠프는 백제와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허브로 우리 고대 국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17개 서브 캠프는 올림피아, 나이아가라, 시드니, 설악 등으로 역대 잼버리 개최지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4만 3천여 명이 참가해 2만 4천여 개의 텐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의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가 투입됩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전세버스 2,150대를 투입해 4만 3천여 명의 참가자가 인천공항과 잼버리 영지를 오가게 됩니다. 또한 14개 시군에서 진행될 영예 활동을 위해 매일 310대의 버스를 운행합니다. 잼버리 영지 안 이동수단으로는 전기버스와 자전거, 전기카트 등이 제공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관영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공약 사업 124개 가운데 15.3%, 19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현된 공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입니다. 반면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와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은 이행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는 194명의 이재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24일 오전까지 현재 익산 57명과 군산 137명의 이재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군산 이재민들은 경로당과 친인척 집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익산 이재민들은 성북초와 무형경로당 등 6곳에 대피 중입니다. 익산 망성면의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 체육관,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을 포함해 이재민 35명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주택이 침수되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살림살이를 다 끄잡아 내놔갖고 이제 군인들이 오늘 지금 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배 같은 거 장판 이런 걸 다 해야 들어가는데 이제 도배 장판을 아예 못하니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이재민들은 일자리도 사라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속상해요. 그냥 기숙사 다 못 살아요. 또 우리 지금 일 없어요. 익산시가 도시락을 지원해주지만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뭐 화장실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샤워 같은 것도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게 지금 불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뭐 첫째는 뭐 빨리 지원을 해주던가 뭘 돈을 줘야 뭐 우리도 살림살이 하던가 뭐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제일 필요하지 뭐 첫째는 돈이지 뭐.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복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해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은 국군장병 1000명의 도시락과 대피소 의료방역, 환경정비에 나섭니다. 또 복구 현장에 경주시가 보낸 식료품을 배분하고 이동 세탁 차량 5대와 세탁기 15대를 확보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나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호우 피해 주민의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추진합니다. 침수주택과 상가에 이번 달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고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건축물에는 말소 등기, 2년 이내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또 침수 피해차는 침수율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내 중학생은 내년부터 아침밥을 제공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아침 결식 중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신학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의견 수렴과 희망학교가 확정되면 내년 예산 배정을 거쳐 아침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승진 인사와 함께 국장급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나은정 복지정책과장과 이병도 기업 일자리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됐습니다. 또 조상호 시정계장과 최윤정 여성정책계장, 이명복 보건행정계장 등 7명이 과장 승진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장급 보직 인사를 통해 김영순 바이오 농정국장, 김성도 건설국장, 양경직 녹색도시 환경국장, 나은정 복지교육국장, 이병도 상하수도 사업단장에 임명됐습니다. 무녀도 섬마을 작은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무녀도 섬마을 작은축제는 어촌마을의 특산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관광축제로 무녀도 특산물 활용 캠핑요리 대회, 갯벌 체험, 무녀도 해변 플로깅 등을 진행합니다. 또 깐 바지락, 바지락 젓갈 등을 20% 이상 할인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군산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체 농경지의 30%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조사 결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 제외됐는데요. 계속된 비에 군산의 피해가 커지면서 군산시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경지.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500mm가 넘게 비가 내리면서 벼이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긴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30%, 3,500헥타르에 달합니다. 군산시가 조사한 피해 금액은 논벼 3,000헥타르 70억 원과 농콩 500헥타르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조사에서 나온 농경지 피해는 40억 원,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8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제외됐습니다. 이런 데는 피해 시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비가 내린 후 나흘 만인 지난 17일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군산시는 비가 일단락 끝인 엿새 후인 19일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시간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 동안 전북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 군산 시민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군산 시민들은 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농민 피해 복구와 손실 보강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부는 수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시행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하라. 군산의 호우 피해는 열흘 동안 1,052건. 이달 말까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군산이 추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도내에서도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한 적이 없는 국제우편물이 왔다는 신고가 도내에서도 지난 20일부터 80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유해의심 국제우편물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확인 중에 있고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시당했다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 50분쯤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의 올 상반기까지 구급 출동이 1,605회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59회의 구급 출동이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질병이 3,94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고 부상과 교통사고 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전체의 19.2%를 차지했고 이어 60대와 8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군산 지곡동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중기청은 군산 지곡동에 건설 중인 한라비발디 2차 은파 레이크뷰 아파트 24세대를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중기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주택 특별 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필요한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가 통합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 10개월 정도 걸렸던 심의 기간이 이제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전북 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 치유센터를 두고 개인 상담 및 진로 지원, 학교 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숙박형 교원 치유 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2학기부터는 교원 안심 서비스 시범학교 운영도 추진합니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등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지원을 포함합니다. 전북도가 도내 동북권의 체류형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북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24일 도청에서 도내 삼천리길과 동부 산악권 대표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1단계로 동부 산악권에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 1조 1,3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55억 원, 동부 산악권 대표 사업 4,100억 원, 생태치유 트레킹 분야 4,988억 원 등입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도 수사했으나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동산동의 복지자원을 조사합니다. 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동산동 지역 주민과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사업 수행기관인 동산사회복지관과 원광대 사회적 경제연구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지역복지 자생력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9억 8,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익산시는 도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에 선정돼 도비보조금 4,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0개 강좌를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우선 시는 시민교육, 지역학 등 필수과정과 원광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외 3개 강좌, 원광보건대의 손끝이 아름다운 익산시민회 2개 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은 도와 도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이 지원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출이자 지원금 71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거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 중에 연말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700여 곳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대출 연장 혜택을 이미 받은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전주지법이 오늘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하계 휴정은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 변론기일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신문, 형사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구속공판기일 등은 하계 휴정기간이라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원의 농업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배수 작업, 농작물 및 농자재 철거 및 복구 작업 등을 벌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지난 20일 용안면 연동마을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동마을은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범람해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